두 번째 이슈는 류호정 의원 드디어 탈당. 정의당과 세 번째 권력에 관하여. 네. 류호정 의원이 한 이번 주 월요일에 탈당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에 드디어 탈당을 했는데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조롱도 많이 당하고. 아예 그 탈당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면서 정의당이 아닌 다른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물론 이제 그 약간 제3지대 신당 또는 약간 그런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정당을 해보겠다고 노선 투쟁을 했어요. 노선 경쟁, 노선 투쟁을 했는데 당내에서 류호정 의원이 주장하는 그 노선이 채택이 안 됐어.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1번이 이거예요. 정의당 내에 정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1번이 뭐냐면은 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환하다 할 때 전환. 좌파 그룹인데 거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좌파 최대치의 연합을 만들자. 뭐 노동당, 녹색당 당연한 거고, 네. 진보당 당연한 거고, 민주노총 당연한 거고, 뭐 진보 좌파 그다음에 기후위기 운동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진보 좌파 최대치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치르자. 네. 이게 이제 전환이었고, 네. 그다음에 정의당 당권파는 결국에는 이정미 전 대표가 뭐까지 했냐면은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이 모이는 선거연합 정당을 하자. 이게 정의당 네. 당권파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대한신당 당원 모임이라든지 세 번째 권력이라 이쪽은 진보 보수라고 하는 기존의 그런 약간 구분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진보를 표방해서 이게 될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이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다 버리자. 적대적인 뭐 공존체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준석이든 양양자든 금태섭이든 편견을 갖지 말고 약간 이렇게 소통해보고 맞으면 같이 정당할 수 있고. 그렇지. 그게 이제 세 번째 권력 또는 대한신당 당원 모임이었어요. 세 번째 권력은 이제 거의 대부분 탈당을 했고 유호정은 혼자 남았었고 네. 다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선택이라고 금태섭 신당 네. 새로운 선택이랑 이제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정당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신당 당원 모임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 배복주, 뭐 오연주 이런 사람들 이끌고 있는 네. 대한신당 당원 모임은 또 나갔어요. 오연주는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배복주랑 박원석은 나갔어. 그래가지고 민주당 탈당파 중에 원칙과 상식 3인 네. 그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미래대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갔고 그러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사회민주당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정의당 내 참여단계 그러니까 기본소득당랑 가까운 뭐 이런 사람 뭐 그 다음에 뭐 옛날에 과거 유시민계 한창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대연합 민주당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라는 악마를 그러니까 응징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윤석열 정부 시판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연합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 세력이 있었어 정의당 내에도. 네. 그런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이 셋이 지금 개혁연합 신당을 하고 있어. 민주당 위성정당 하겠다는 거야.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파들이 4개 정도 있었는데 이 정파 4개가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그 진보당, 노동당 그다음에 어디죠?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네. 진보 사당이 선거연합 신당을 하자는 게 당권파에서 채택됐어. 네.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사람 누가 왔냐?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류호정 의원은 명분이 뭐냐면은 1월달에 당원 총투표를 한다. 또는 당대회를 한다. 그때까지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 맞아, 그랬어. 정의당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정의당 당론을 바꾸기 위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 그랬는데 네. 당대회가 지난주에 주말에 있었어. 네. 당대회에서 그게 최종 확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녹색당이랑 선거연합 선거연합신당 하겠다고. 네. 노동당이랑 진보당 안 와요. 어차피 절대 안 와. 그렇지. 올 수가 없어. 진보당은 정의당보다 더 자기가 더 크다고 생각해.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도 더 많아. 맞아요. 정의당보다 더 많아. 네. 국회도 우선 한성 있고. 정의당 지지율 바닥이잖아. 그렇지. 바닥이고 전혀 진보당이 호응할 일이었고 노동당 입장에서도 양원영 노동당이지만은 정의당이 그러니까 정의당 밑으로 들어간다. 당 배치 내리고. 지금 노동당에서도 울산에 지금 후보가 나왔어요. 네. 출마하겠다고 총선에. 근데 노동당 배치 뗀 다음에 노동당 간판 내린 다음에 정의당 들어간 다음에 비례대표 2번 얻어가지고 당선된다는 게 노동당으로서 그 곤조가 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어. 결국엔 녹색당이 나올 거야. 네, 그렇죠. 다만 정의당은 진보당이랑 노동당이랑은 정책연대 뭐 이런 거 할 거야. 뭐 선거제도 계약 저지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류호정 의원이 어쨌든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제3지대 신당을 네. 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하는데 실패했고 불발됐고 네. 그래가지고 명분도 없는 거야. 그래서 탈당하겠다. 그렇죠. 마침 또 허은하 의원이 보수 신당 한다 그랬잖아. 네. 보수 신당 해가지고 과감하게 탈당해버렸어. 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상실. 의원직을 상실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두려운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 양훈이 형. 월 세비 1,500.
보좌관 보좌관 어떻게 돼? 보좌관 9명.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좌관 그냥 잘리면 당장 200만 원 받는 거 내려놓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예. 봐봐. 자기 의원 개인의 월 세비가 1,500이야. 물론 세전이야. 네. 거기다가 보좌관 9명인데 봐봐. 보좌진이 9명인데 봐봐. 그 수석 보좌관이 있고 그냥 보좌관이 있고 비서관 뭐 이렇게 있어요. 네. 비서 인턴까지 있어. 일단 인턴만 해도 200이야 거의. 그렇지. 보좌관은 700, 800이야. 진짜 그래. 많이 받네. 그러면 그 엄청난 그 권한인데 네. 그 다음에 행정 각 부처에다 요청해가지고 이 자료 내놔라. 이거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 권한이 있잖아. 그렇죠.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있고 맞아요.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엄청난 기득권과 그 경제적 물질적인 혜택을 내려놔야 돼. 이것이 큰 거거든. 엄청 크지. 근데 류호정 의원은 누가 봐도 1월달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의원직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안 내려놓고 딱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하지.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 그렇지. 의원직을 포기하지 안 하지만은 결국에는 탈당을 하기로 했어.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거야. 야생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세 번째 권력을 같이 하기로 했던 장혜영 의원은 네. 탈당을 안 했지.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세 번째 권력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바꿔가지고 남았어 당에. 장애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회민이나 지금 둘 다 정의당 사람이잖아. 네. 내가 이제 정의당이랑 유호정 의원 두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일단 정의당한테는 유호정 의원이 말하는 그 양당 체제의 폭력성 네. 이런 부분을 무조건 깨 부숴야 된다고 하는 그 대의가 너무 크거든. 네.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게 이것도 있어. 유호정 의원이 막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 장혜영 의원도 한때만 동의해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 대의가 있어요. 그렇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곧 국민의힘이 곧 민주당이거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탄핵하고 무슨 뭐 윤석열 탄핵하면 그거 탄핵하고 나서 빈자리 민주당이 차지할 거고. 아, 그렇지. 또 조우사태 일어나가지고 또 국민의힘이 또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들끼리 폭력적인 맞아요. 양상 국회 멈추고 맨날 탄핵 거부권, 특검 아니면 검찰 수사 네 중에 하나야. 그렇지. 국회에서 타협 협상이 전혀 없어. 그 사이에 비주민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뭐 이런 것들 다 미뤄지고 다 올스톱 논의 안 돼. 맨날 이런 식이거든 국회가. 사회자 약자를 위한 권익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한동훈은 악마니까. 악마라고 하면은 국민이 삐져가지고 또 민주당한테 뭘 하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잖아. 국회가 지금 160석이니까 네. 169석이거든. 네. 그러면 윤석열 뭐 하겠어? 바로 거부. 그렇지. 거부. 결국 다 그냥 진짜 실질적인 법안들 다 계류되게 됐지.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타협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간호법 있지, 양호님. 네. 간호법이랑 노란봉투법은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거 거부하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 좀 구슬려봐라. 대신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 안 할게. 뭐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통과시켜버리고 그냥 다 거부권 내리고 뭐 이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 양당 체제가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되게 폭력적인 무능한 폭력은 되게 쓰레기 같은 체제거든.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봐봐. 트럼프가 또 나왔어. 아. 미국 민주당이 미국 공화당이 한 짓거리 봐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한 짓거리 똑같아.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야. 영국도 더 쓰레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승자 독식 선거체제가 문제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그만해보자 해가지고 세 번째 권력이 그런 거야. 그런 취지로 만든 정치 조직이야. 근데 정의당도 알아. 형 심상정이 작년 2020년 대선에서 누구랑 연대했어? 누구랑 연대를 하려고 했어? 누군데? 노동당 이백윤이랑 연대하려고 맞아, 했냐? 이백윤. 아니면은 그 진보당 김재현이랑 연대하려고 했냐? 걔 누구냐 그 정의당이. 김동연이랑 안철수. 그러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누구랑 연대하려고 했어, 혜민아? 이백윤, 노동당이 이백윤, 진보당이 김재현이랑 안 하려고 했어. 그치. 그런 약간 듣보잡들이랑 미안하지만 듣보잡이랑 안 하려고 누구랑 하려고 했냐?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안철수.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그렇지. 신국민의당의 안철수랑 연대하려고 해서 중도. 네. 그 사람들은 보수 시장주의자들이야. 그렇죠. 근데 심상정은 진보 좌파잖아.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 어떻게든 이재명, 윤석열 이 투탑으로 대선 구도가 굳어지고 있잖아. 여기에 그렇지. 균열을 내보려고 한 거거든. 맞아요. 그거 국회 버전이 의회 버전. 의회 총선 버전이 뭐냐? 새로운 세 번째 권력이야. 그런 시도거든? 네. 그러니까 중도랑 연대하자는 게 좋아서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합의하고 약간 타협해보자는 그 취지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 거거든? 근데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호정한테 하고 싶은 말, 세 번째 권력이 하고 싶은 말. 네. 거대 양당 체제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도 좋다 이거야. 네. 근데 그거는 태도와 자세의 스탠스적인 측면이야. 아. 그거를 내세워 갖고 정당을 하면 또 웃긴 거야, 혜민아. 무슨 말이냐면은 A정당, B정당, C정당이 있어. 네. A정당 뭐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태도가 있어. 그거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A정당, B정당, C정당이 다 태도적인 부분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그걸 내세워서 정치를 하겠다 하면 웃겨진 거야. 그러면은 그런 측면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구나라고 느껴진다 이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있냐, 뭐 기본소득당이든 민주당이 너무 악마화해. 그 사람들도. 나도 물론 민주당이 너무 싫고 그래서 악마화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정치적 행위자잖아. 그렇죠. 민주당이란 타협하지 않고 현실 정치를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을 너무 악마하고 세 번째 걸려고 민주당 기생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계 지지자들, 민주당적인 그런 사람들이랑도 소통할 수 있어야지 똑같은 그렇죠. 태도로. 네. 국민의힘이랑 소통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국민의힘을 악마하는 것도 문제라면 민주당을 악마하는 것도 문제인 거지. 음. 세 번째 권력 사람들은 그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난 싶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 권력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취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제3지대를 만들려는 그 가나마이가 있기 때문에 저 기본소득 쟤는 기생하는 쓰레기들이야 이러면서 여기에만 너무 취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더 나아가야지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정책적인 동호이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야죠. 진짜 말 잘했다. 네, 그러니까 취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아야 돼. 세 번째 걸 욕하는 게 뭐냐면은 그 네. NL적 사고방식 있지. 네, 그러니까 반독재 기득권 뭐 이런 타령 있잖아. 네. 국민의힘은 반독재 뭐 독재를 타도하는 그런 마인드 정치가 더 이상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네,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양당 체제 기생한 사람들 다 악마들이야 막 이러면서 거의 이런 느낌이야. 말은 안 하잖아. 그냥 그렇게 취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NL적 사고방식일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네, 난 그게 무섭더라고. 나는 이제 그 세 번째 권력을 좀 약간 좀 입장을 좀 공고하는 편이었어. 네, 근데 비판적으로 조금 돌아선 이유가 자기들조차 그래.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양당 체제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악마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몰상식한 사람 취급하고. 제3지대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상.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화하려고 뭐 이런 아이, 얘기는 아니고 막. 우리 공화당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 배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악마화 그러니까 언급 안 하면 되지 굳이. 그렇지, 굳이 맞아. 그냥 네. 근데 기본소득당 어쨌든 존재하잖아. 그렇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네. 지지율 지지율보다 더 높아. 음. 지지율이. 이런 조사 해보면은 네. 민주당의 그 지지세들이 있잖아. 지지층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음.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소득당이 열린민주당이든 사회민주당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기생한 정당이다. 나쁜 놈들. 거의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뻔히 보이거든. 이런 태도가 좀 좋은 건가? 안 좋지. 그렇죠. 별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유호정 의원은 그리고 구태정치 문법이잖아. 국회의원직 때문에. 네. 국회의원직 그거 안 하려고 탈당 안 한 거잖아. 결국 떠밀려서 하게 됐지만 허은하 의원한테도 그 타이밍을 놓쳤어. 그게 좋은 건가? 나는 좀 그것도 좀 부끄러운 그러니까 구태 문법이지. 네. 오히려 허은하 의원이 그것 때문에 기회 등등해갖고 류호정을 약간 비판하기도 했죠. 네. 그니까 나는 다 내려놓고 탈당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한 게 있어요 보면은.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 양원님 할 말 있으면 한번 아니면 그런 거죠. 사실 궁합적으로 보면 이제 류호정 의원의 그런 취지는 동감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그런 대처 방안이라는 게 조금 아쉽다 약간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문법을 해야지. 그럼 바로 탈당해야지 사실. 그러니까요. 의원직이 난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사회적 약자리나 정치가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한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나와야지 바로. 그렇지. 그걸 한두 달째 체입에 더 받으려고 누가 보이잖아 누가 봐도.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하더라고. 3천만 원이야 막 두 달치 월급이. 형 그럼 그거를 포기할 수 있겠어?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노회찬 정도는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나는 돈이 중요한지 네. 아는 삶이긴 해. 내 삶 자체가. 근데 그래도 혜민아 석 달치 세비 얼마야? 4,500이야. 나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힘들 것 같긴 해 솔직히. 쉽진 자기보다도 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서관 포함해서 보좌관 포함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허은하원 같은 거 다 승계가 됐어. 새로 비례대표 승계받는 사람한테 거기 의원실로 그대로 가기로 했어 다 보좌관. 그런 경우가 많아 보통. 보좌관이라는 게 뭐 그 5급인가 4급인가 그래 국가공무원법상 엄청 일단 짬이 돼야 돼. 경력도 돼야 되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게 짬이 있어야 어려워. 돼서 다른 의원실로 다 가 보통. 의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다 그래서 다 이제 이제 흔히 말하는 잘린 줄 알아. 1차적으로 실직인데 다 이렇게 소문소문 다서 다 다른 가. 의원실로 가거나 예. 뭐 당의 당직자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실력 있는 보좌관이면 이제 다들 오라고 하니까. 막. 일단 보좌관급 되면 짬이 높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다 보통 가 어디 맞아요. 전문위원들 하고 막 그렇지.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나를 보좌해주는 그 인력들을 국가 돈으로 고용할 수가 있는데 9명을 그거 다 포기해야 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그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배지 던졌잖아. 네. 그게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고 유호정 의원 너무 늦었다 사실. 음. 미안하지만 솔직히 설득 못했잖아. 설득할 생각도 없었고. 설득이 하기가 쉽지 않죠. 설득할 생각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설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설득할 명분으로 당에 남아 있었는데. 예. 나는 정의당 당권파나 김준우 비대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야. 김준우 비대위원장이랑 그다음에 유호정 의원한테 다 그런 약간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예. 잘했어요. 예.
순서를 한 번씩 해줘야 혜민아 돼. 알았어? 어? 의원실 가서 그 잘 얘기해봐. 다음 넘어가자. 아, 나 할 얘기 있네. 예. 하세요, 예. 예. 뭐 이거 요즘 실제로 이거 있느라 바빴고 또 제가 공부하는 책 있느라 바빠서 평상시에도 사실 정치를 잘 몰라서 방금 이제 효영이 정치 근데 세평? 그러면 연예인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면 뭐둘 중에 하나 알아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뭘 몰라서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박서진한테 정치를 모른다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그런 수사를 할 필요가 없지, 레토릭들을. 아니 근데 나는 연예인을 그 중에 몰라서 아는 거 정치를 있을 몰라서.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더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나랑 동욱이랑. 그지 않아? 네. 그래. 그잖아. 모든 분야에서 나랑 동욱이랑 많이 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운동신경 좋아해, 양원이. 고맙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정치 세평은 효영이의 정치 세평은 세평이라 해야 돼. 어쨌든 유심히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동안 몰랐던 거 나도 그래 뭐 당 활동을 또 안 할 때는 잘 못 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동안 이제 공백이 있어서 효영이 하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구나. 나도 대충 이제 뭐 농당이 뭐 이제 정의당과 같이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왜 안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열심히 잘 듣고 있었어. 그거는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 말하진 하잖아. 내가 추정하는 거지, 당연히. 아니야, 지금보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대충 또 당적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좀만 관심 있으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뭐 진보 정당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유심히 들었고 또 도움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효영한테 공식적으로 뭐랄까 요청하는 게 아까 이거 효영에 대한 비판이에요. 효영이가 아까 그 말에 나는 이제 굉장히 동의하는 효영이가 한 말 그대로 난 동의하는데 네. 그걸 효영한테도 이제 하고 싶은 게 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런 사람들과도 열려서 토론해야 된다 하는데 평상시에는 엄청 그냥 뭐랄까 물론 장난이 많이 섞여 있고 형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냥 귀뚱으로 그냥 듣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들어. 메타비평이 있는데 정치 행위자랑 나는 언론인이잖아, 밖에서. 그 사람들은 국회 표를 받아서 국회로 진출하겠다는 사람들이고 달라야 돼, 일단.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길 가는 누가 뭐 정당인도 아닌 사람이 누가 뭐 민주당 비판하고 뭐 이거 갖고 뭐라 안 해. 자기 맘이야. 정치적 그 가치관의 자유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정당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폐악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사무총장, 당대표가 그렇게 한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다. 네. 비판의 강도가 더 세야지. 근데 그렇죠. 내가 그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언론인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너무 민주당에 대한 지나치게 편견을 갖는 것도 좀 문제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내가 그 듣는 비판과 세 번째 권력이 듣는 비판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 정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총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의석을 얻어서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민주당에 대한 지나친 그러니까 나랑 좀 입장이 달라져서 하게 나는 그래서 나는 가혹하게 하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방 권력, 그다음에 중앙 권력, 그다음에 국회 권력까지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세력이잖아. 그렇죠. 아주 가혹한 잣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세 번째 권력은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하면서 민주당을 악마화해서 뭐 되냐는 거지, 내 말은. 그렇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양호는 그거 같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민주당 비판만 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 악마하면 안 된다 해놓고 너는 왜 민주당 악마하냐 이거잖아. 그 말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랑 나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뭣도 아닌 사인이야, 사인. 프라이빗 피겨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퍼블릭 피겨잖아. 그잖아. 그렇죠. 나는 다르지. 프라이빗 피겨잖아. 말의 무게가 달라요, 아예. 효영군의 사실 지금도 효영군의 지난번에 우리 이제 이거 다 끝나고 효영군의 예전에 기자 생활이 있었던 유튜브 영상 하나 봤잖아요. 네. 삼성에 관련한 그거 보고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 왜 부러웠냐? 왜 물어 그게? 멋졌으니까. 음. 멋졌으니까 부러웠어. 그거는 내가 뭐 그렇지. 그건 되게 멋있지.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럽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계속 생각이 났어. 저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대한민국 삼성을 근데 동면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있잖아.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기자로서의 비판? 나는 열의를 엄청 높게 사고 그리고 아까 거짓말한 것 같지 않죠. 정치 세평 잘 듣고 있었어요. 다만 아까 효영이 말 그대로 자신 또한 약간 민주당을 악마하면서 심하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라고 스스로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나랑 이제 효영이랑 얘기해보려면 나도
얘기하면서 모르면 내가 형한테 배울 생각이 있는데 네. 왜 내가 너무 예민하게 하나? 맞아.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예민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민한 건 좋은 거 예민한 건 좋은데 일단 전 다 들었죠 형이 한 말.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태도만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잘 말이 안 들어가. 받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근데 내가 양원이 형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이고 일단 그게 말이 너무 많아. 그게 1번이고 2번은 좀 그러니까 강주 전남 호남권에 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잖아. 민주당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가장 현실적으로 당선의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런 것도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도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그런 태도나 본성과 습관이 있어요. 나 2018년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2018년 이후부터 바뀌었어 생각이 완전히. 2018년에 그 문재인이랑 김정은이 손잡고 있는데 그때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였어 그때가. 맞아요. 근데 그때 최저임금 협상 관련해서 협상 관련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너무 비겁했다 이거야. 그때부터 현실 안 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규제 안 하고 겉으로는 뭐 경제 이렇게 한다 해놓고 맨날 무슨 사회적 약자의 이 정치적 이익을 다 배반하는 것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앙심이 생겼다 그래. 진보적 앙심. 그러니까 네. 무슨 뭐 국민의힘적 앙심 말고. 그러니까 제 3의 당이 뭐 중요하다는 거 이제 우리 어느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 노동당에서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정의당한테는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노동당이 약한 걸 노동당이 힘이 없고 약하고 그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그렇게 독주하는 걸 멈추지 못하는 걸 그들 탓으로 돌리지 마. 1차적 원인은 노동당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제3의 세력은 제일 1차적 무조건 자신을 탓해야 돼요. 힘이 약한 건 자신 탓이지 남의 탓이라고 돌릴 거라면 정당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고 노회찬이 그래서 국민 탓하면은 뭐 외국인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잖아. 그치. 일본인의 지지를 얻을 거야. 미국인의 지지를 안 돼. 아니지. 국민들 탓을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맞아요. 자강을 먼저 1차적인 거야 그거는. 근데 자기들이 혁명해가지고 독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데요. 얼마 전에 내가 심상정 의원 그 출강기념회 동영상을 봤는데 20년간 진짜 날고 기었거든. 바닥에 맨 땅에다가 그 헬멧도 없이 헤드스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20년이야. 그렇죠. 목 나가잖아. 맨 땅에 헤드스핀 한 거야. 형. 그렇지. 맨 땅이 아니라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형 자갈바지에 헤드스핀 한 거야. 맞아요. 피가 철철 나고 막 노유찬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 미친 듯이 노력을 했거든. 존나 했지 진짜. 그러다가 존나 결국에는 했죠. 안 되니까 민주당 들어가거든. 정의당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 네. 그만큼 어려운 길이야 이 길이. 그러니까 시스템과 구조, 선거제도 이게 너무 중요하긴 해요. 가시밭길을 걷는 거지. 그러니까 야 너네들이 잘해서 표를 받아야지. 이게 너무 가혹한 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녹색당도 노동당도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한 석도 못 얻고 있어 봐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판과 시스템을 갈아야 업화되는 문제가 있긴 해.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3차적인 거 1차적인 건 자강을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어떤 그 둘 다 가야 돼. 국정농단에서 어떤 분이 말했죠. 제 성함이 정확히 생각 안 나서 헷갈릴까 봐 말 안 하는데 부모도 능력이다. 정확해요. 부모도 능력이고 정유라. 맞아. 예. 부모도 능력이고 판도 능력이에요. 니들도 뭐 그냥 태어난 게 부모 능력이죠. 잘 만나든가 이런 거지. 맞아. 네. 태어난 게 능력. 이게 씁쓸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좀 깨 부수려고 그런 불평등의 사회를 깨 부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진보 정당들이 좀 선점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도 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하는 아 스타일이고, 그럼요. 양원이 형의 말은 좀 내가 새겨두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건 기본적으로 유지할 거야. 근데 지나치게 뭐 말만 나오면은 막 그냥 흥분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아 그렇지. 진짜 발작이 나는 검찰 독재란 말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래. 그런 말이 갖고 있는 한 그래서 양원이 형한테 막 양원이 말하면 막 뜨겁게 그랬는데 네. 덜 흥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근데 내가 뭐 저 검찰 독재 얘기를 저는 뭐 특별히 막 검찰 갑자기 뜬금없이 하지 않을 거고 나오면 이제 할 건데 근데 그러면 효영군의 얘기는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 나보다 내가 기자잖아. 형 있잖아. 검찰 기자잖아. 독재까지 내가 듣겠는데 검찰 쿠데타까지 하면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그럼 지난번에 그러면- 쿠데타를 해서 그랬잖아. 같이 그러면 흥분해서 하면 그러지. 좋잖아요. 흥분해서 하면 좋은데 서로 핑퐁이 알았어, 돼야지. 알았어. 계속 핑핑핑 알았어. 하면은. 근데 왜냐면은 형 전두환 노태우는 진짜로 군병력으로 움직였고 사람도 죽이고 해서 쿠데타를 했잖아. 그래서 혹시 효영이가 그 얘기를 잘 음. 그냥 흘려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정치 레토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싶다라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선거로 당선돼가지고 권력을 얻은 다음에 자기들이 인사권으로 전행한 거잖아. 그럼 인사권으로 전행했다. 검찰 인사들을 세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언어가 좀 과잉된다. 그러니까 형한테 형 봐봐 내 말 형한테 들어봐. 동대주는 사람이 알았어, 너무나게 돼 있어요. 알았어.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형. 형이 말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 근데 이렇게 말을 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형이나 뭐 이런 검찰 쿠데타로 한다 쳐보자고. 어.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라 할 것 같아? 운동권 맨날 이런 말해. 이제 운동권이 빨갱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운동권 뭐 형이나 들어봤지? 586 운동권들 뭐 교체해야 된다? 예. 지들이 집권 여당인데. 심지어 진짜 심한 말로 뭐라 하는 줄 알아? 비속어인데 조팔육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지들이 정부 여당인데 운동권을 무슨 뭐 다 해먹었대. 물론 과거에 해먹었지. 임종석이나 그렇지. 시에서 뭐 청와대 다 들어갔고 했잖아. 사실 근데 이 운동권이 재밌는 게 어쨌든 그 민주당의 그런 핵심이 그 권력층이니까 운동권 출신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보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게 너무 좀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한 권력에 맞서 싸운 건 좋은 거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많이 누렸잖아요. 한 20년간. 맞아요.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배치도 많이 달고 청와대도 네. 많이 가고. 그거 비판할 수 있다 쳐. 네. 근데 집권 여당이 자신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서로가 서로를 그런 식으로 악마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서로 되는 거야. 니들이 검찰 쿠데타 나는 니네는 운동권 적폐잖아. 운동권 적폐래. 자꾸 한동훈이. 나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운동권 적폐란 말이 운동권 뭐 청산해야 돼 이 말이 한동훈이 그 말 맨날 하거든. 입만 열면 요즘에.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옛날에 하던 똑같은 말이야. 빨갱이면 다른 그렇지, 말이야. 똑같은 맞아요. 식이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주를 붙이기고. 그러니까 서로를 갖고 부패한 기득권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게으른 거일 수도 있어. 언어를 그냥 검찰 쿠데타 이게 끝이야.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되거든. 이런 인사. 검찰 그러니까 독재. 차라리 그렇게 하면 어. 내가 공부 없이 검찰 숙회타 말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비판해주면. 일단 어쨌든 싫든 좋든 국민들이 뽑았잖아.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쿠데타들을 말을 한번 쓰면 안 되는 거야. 민주당인데 그런 말 쓰는. 그러면은 그렇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한 거잖아. 지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럼 그죠? 심지어 형 있잖아. 그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 다 무조건. 이따가 뭐 오늘 다 할지 모르겠지만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정치의 유형에 관해서 네. 지적이라든가 뭐 아간벤 이런 얘기를 아간벤님이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학술적으로도 안 맞고 그다음에 비유적으로도 나는 별로 효과도 없다고 청산하자 이런 말 나오잖아. 그렇지. 나 이게 싫은 거야 이런 게. 음.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저주를 붙이긴 다음에 정작 국회는 멈춰 있어 맨날. 논의해야 될 게 상작한데. 민생 법안이 지금 처리할 게 지적 연구자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편집 색깔인데. 계급적 편견이란 말을 써요. 그 얘기를 이따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혁명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맞아요. 지적이 어렵긴 한데 지금 뭐 혁명 얘기를 하고 뭐 음. 그다음에 뭐 좋아 그다음에 무슨 뭐 화합 이런 거 안 좋아해 지적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눈속임이란 말을 하거든. 좀 이따 책 이야기할 때 합시다. 네. 이 양원이 형이 뭐 조언이 감사하고 나도 고민을 해볼게.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현실인데. 그러니까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핑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결국은 형 말도 들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권 정치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패권이란 말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쨌든 존재하는 주요 정치 세력이잖아. 그렇죠. 주요 정치 세력인데 나는 그 사람을 말만 나오면은 너무 그 사람들이 뭐 분노하는 게 아니냐. 너무 흥분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나도 고민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근데 세 번째 권력한테 말하는 거랑 내가 그 들어야 될 말이 다르긴 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잖아. 뭔가. 그렇지. 나는 진짜 행위자가 아니야. 나는 예. 비평자잖아. 나는 맞아요. 진중 같은 사람이잖아. 나는 그냥 그치. 비평하는 사람이야. 나는. 맞아요. 평론가이자 언론인인 거야. 나는. 그렇지. 넘어가자. 벌써 40분 돼버렸다. 아이고. 힘이 지금 졸려하고 눈이 풀렸는데 지금 어떡하나. 물 좀 마시면서.